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월에 벌써 마지막 토요일이고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다음 주면 3월 네. 그리고 개학인데요. 네. 새 학기죠. 새 학기 우리 교수님은 슬프시겠네요. 네, 심란한 이 주말이 참 시간이 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새 학기 엄마들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방학 끝났다 그러면서 네. 개학을 좋아하거든요. 그 마음도 이해는 돼요. 예, 어떤지 알겠고 학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1월 1일보다는 3월 첫 주 월요일 그리고 9월 첫 주 월요일이 네. 좀 의미가 훨씬 더 크지 않나는 생각이 그쵸. 예, 네. 들거든요. 애들도 그럴 것 같고. 시작의 느낌이 굉장히 크달까? 확실히 네. 오히려 1월보다 3월이 시작의 느낌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보내는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도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네. 네네. 이 공부라는 게 이제 새 학기면 공부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는 하기 싫던 공부가 사회에 나와서 살다 보니 이것도 해야 되겠고 또 저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어도 해야 되겠고 뭐 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공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좀 의미 있는 때가 아닐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공부에 대한 압박을 뭐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스스로에게 좀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라기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애들한테는 이제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좀 하게 되는데 공부가 오히려 간절해지고 아쉬워진다는 거 이제 나이 들어봐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네. 그걸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처럼 느끼잖아요.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때는 잘 모르고 때는 지나면 이제 답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 애들은 또 그때가 아니라서 잘 네, 모르고. 맞아요. 시간은 대답을 언제나 좀 늦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람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결핍을 느꼈을 때 그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데요. 공부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은 본인이 관심 있거나 잘해야 하는 어떤 일의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공부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려는 욕구가 비로소 생겨요. 네. 그중에서도 사람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 가장 불타는 순간은 시간이 부족하다. 예, 이렇게 느낄 때입니다. 아, 그렇죠. 벼락치기로 할 때가 제일 집중력이. 이게, 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정작 저도 뭐 마감 앞두면 네. 제일 뭐가 잘 떠올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감이 다가올 때 사람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해냅니다. 네. 이런 현상을 사실 심리학에서는 우스갯소리처럼 마감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때 사람의 두뇌는 여러 일에 쏟고 있던 신경을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그 빠르게 불을 꺼야 하는 네. 그 요소에 집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 호르몬에 해당하는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네. 이 코르티솔의 기능은 굉장히 좀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 뇌에서 인지와 감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자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뇌의 여러 연결고리가 활성화되고 전체적인 뇌의 기능과 집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결핍은 잠자고
있던 이 사람의 능력을 깨우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때 훨씬 더 집중력이 발휘되는군요. 네. 자, 오늘은 우리 공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만나지 말자 내 말 연락도 말라 내 말 너 진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닌데 이대로 끝일까봐 널 영영 잃을까봐 점점 더 맘이 불안해져 너무 슬퍼져 정이 뭔지 밉다가도 그리워 너 없인 못 살아 Give me a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 줘 Give me a call baby baby 매일 널 기다려 네.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공부 참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대상이 아이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럽다 생각하는데 애들은 전혀 그 느낌이 없죠.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니네가 부럽다 해도 그래서 간혹 아이들이 엄마 공부는 도대체 왜 해야 해? 하고 묻는단 말이죠. 맞아요. 어릴수록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아이들에게 딱 맞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답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엄마 공부는 도대체 왜 해야 해? 이에 대한 대답 정말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네, 저는 공부를 되게 하기 싫어하는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공감을 해주거든요. 사실은 선생님도 공부하기 싫었던 거 네. 마찬가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말에는 상처를 좀 받나 봐요. 내가 너처럼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든가. 내가 했던 말. 예, 예. 근데 그게 저는 상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오히려 역으로 네. 나도 너의 입장이 됐을 때도 알아. 공부 안 할 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훨씬 좋은 거구나. 네. 나처럼 그걸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부러워한다는 건 아쉬움이 남아있는 내 감정이지만 사실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너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줘도 선생님은 돌아가도 공부 안 할 거 알아. 나도 안 할 것 같아. 이게 나 더 나은 거예요. 네네네.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이 공부하기 싫은 이 마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감받는 네네. 기분이 드니까. 그게 좀 먼저더라고요. 나 그렇게 네.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여러 가지 관점에 비추어서 네. 좀 따뜻하게 대답을 해줘야 아무래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미래를 떠올려보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 예, 공부는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네 마음대로 골라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자산을 모으는 그런 일이다. 지금 하기 싫지만 해두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사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네. 또 공부를 해두면 너의 앞에 여러 가지 문들이 생기는데 공부를 멀리하면 네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좀 막연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가 무엇을 좋아하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열쇠를 많이 만들어 두는 작업이 지금의 하는 공부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해주면 좀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공부는 아는 것이 많아지게 만들어준다는 접근성도 좀 좋습니다. 일단 정보를 네가 굉장히 많이 알게 된다. 궁금한 게 많잖아.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 아는 게 되게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 세상을 보는 안경이 점점 더 밝아진다. 뭐꽃 이름을 알면 산책이 즐거워지고 숫자를 잘 알면 복잡한 게임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게 됩니다. 네. 공부는 너의 세상을 더 넓고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안경을 맞춰주는 과정과도 같다. 이런 설명을 해주면 공부를 많이 해야지 내가 나중에 좀 좋아지구나 하는
그게 뚜렷하진 않아도 좀 막연한 생각들을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안경을 맞추는 과정이다. 안경 기억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애들이 아는 것이 많아지면 좋잖아라고 하면 요즘은 뭐 컴퓨터로 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이 공부랑은 또 다른 차원인데 똑같이 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참고 숙제를 해야 되는지, 끝까지 하고 나서 자야 되는지, 사실은 공부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정보를 습득하는 거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약속 시간에 가야 되고 왜 기다려야 되고 왜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교육 과정이니까 네. 이 공부를 대하는 어떤 관점에 해당한달까요?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대하는 태도, 네, 관점. 그렇죠. 네. 학습 자체보다는 태도와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인데요.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를 다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기 싫은 일도 끝까지 해내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거다. 이렇게 우리도 이해를 하고 아이도 네.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공부를 하면서 어렵지만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면 나중에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만났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도 줄 수 있고요. 따뜻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아무래도 아이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해야 하니까 하지. 공부를 하라고 할 때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좀 막연한 대답들은 엄마가 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이해하지 못한다. 네, 그렇게 하면 소외감을 좀 느낀대요. 네,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만큼 공부하지 않은 게 좀 후회가 된다. 이런 식의 와닿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네요. 공부에 대한 설명도 좋지만 공부라는 것이 어떠한 태도를 만들어내는지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 그건 진짜 좀 더욱더 쉽게 하면 쉽게 할수록 애들이 이해하고 수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태도를 키우는 게 사실은 목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죠. 그죠? 네.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요. 어떤 퀴즈인가요? 네. 질문이 좀 길어서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네. 공자가 논어에서 말하는 나이별 다른 이름, 이칭이 있는데요. 네. 나이대에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에 이르는 말이라서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부록이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40세를 부록이라고 하죠.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는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제와 맞는 학문의 뜻을 둔다라는 이립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립의 나이. 네, 보기 주세요. 1번 50세, 2번 15세. 50세, 15세. 아, 이립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아, 우리는 부록만 알죠. 한동안 못 들었던 말인데 이립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학문의 뜻을 둔다는 나이입니다. 네, 공부는 일찌감치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1번 50세, 2번 15세예요. 어떤 다짐을 했나 우린 서투른 freshman 가방 깊숙한 곳에 잘 간직하는 게 좋겠어 어택하고는 했나 이제 시작의 freshman 아마 거칠고 힘든 기나긴 길이 되겠지 열어보지 않은 지도 어딘가 짙은 무지개의 끝 너와 나 거기 닿을 수 있을까 자 떠나자 우리가 꿈꾸던 멋진 모험이야 가보자 어디로 가는지 아직은 몰라도 네, 마음 라디오 문제 내드렸죠. 학문의 뜻을 둔다는 이립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네, 15세
라고 합니다. 15세가 이립입니다. 네. 예,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지학이라고 해서 15세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설도 있고 네. 이립은 30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데도 그래요. 있거든요. 네. 예, 근데 탕문의 뜻을 세운다는 뜻에서 이립은 또 15세다. 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건 40세 불혹과 50세 지천명. 아, 맞아. 50이 지천명이었죠. 예, 60세 뭐 이순. 이런 건 잘 알죠. 네. 네. 15세는 까먹고 있었네요. 이립 15세. 지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학문의 뜻을 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렇지. 15세 정도 되면 학문의 뜻을 둘만 하죠. 자, 오늘 공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4부에 가서도 계속 이어볼게요. Say a little prayer for you. The moment I wake up, before I put on my makeup, I say a little prayer for you. I'm combing my hair now and wondering what to wear now. I say a little prayer for you. For you, forever, ever. In my heart, and I will love you forever, ever. We never apart. Together, to live without you would only be heartbreak for me. 네, 이건 박사의 마음 라디오 토요일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새학기를 맞아가지고 공부 얘기 나눠보고 있어요. 어릴 때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 공부를 하면 똑똑해지죠. 네, 공부 잘하는 아이를 우리는 똑똑한 아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공부하는 사람의 뇌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발휘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정보들을 기존 기억들과 연결하면서 지능이라는 것이 향상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있는데요. 이 분비도 공부를 하면 분비가 됩니다. 아, 그래서- 행복감을 주는 도파민이 또 분비가 됩니까? 네, 그래서 공부를 공부하면서?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있죠, 보면. 있죠, 네, 있죠. 네. 그런 애들은 아마 공부할 때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의욕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예요. 학창 시절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물론 모든 과목이 쉽지는 않지만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접니다. 맞아요. 오죽하면 수포자라는 맞아. 말이 생겼을 정도일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워하는 수학이 우리 두뇌 발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배우게 되는 것이 수학이다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이 과목은 빠지지 않고 배우잖아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배우는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영국에서는요. 16살 이후 16세 이후로는 학교에서 수학 공부가 필수가 아닌 걸로 바꿔요. 힘들어하니까. 네. 근데 영국의 연구팀이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수학 공부를 16세 이후로도 계속했던 학생들이 그 이후에 추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이 훨씬 더 좋더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6세 이후로는 선택 과목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수학이 주는 어떤 그 두뇌 이점이- 발달에 네네. 영향을 많이 미치나 보네요. 그렇죠. 예. 이 수학 공부 못지않게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부는 외국어 공부인데요. 사람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외국어를 습득하면 우리 뇌에서 학습 기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회백질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촘촘해지죠. 네. 이 회백질 밀도가 높아지면 새로운 정보들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하거나 혹은 취미로 조금씩 하는 것이 유행이기도 네. 하고 하죠. 이 외국어 공부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생소한 단어들을 우리가 암기를 네.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행복한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고 우리 뇌에서 쓰지 않고 있던 근육들을 맞아요.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 들었지만 어디다 쓸 거냐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네. 어디다 안 써도 할 줄 알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페인어라든지 아니면 네. 잊고 있었던 일본어라든지 이런 공부들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뭘 보니까 5, 60대 돼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두뇌에 되게 좋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예. 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발음과 말 네. 이런 걸 배우는 표면적인 부분도 좋고 그런 단어를 배우고 문법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도 알게 되고 이런 어떤 이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똑같이 해도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네. 뭐 교수님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지금 돌이켜보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좋아하지 않는데 네. 고등학교 이렇게 거듭하면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구나를 그쵸. 자꾸만 느꼈어요. 예. 그래서 성적이 좋은 과목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었고 오히려 국어 선생님 좋아하고 뭐 문학 작품 좋아하고 했는데 참 언어 성적은 썩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수학을 차라리 그 부분에는 점수가 나왔었는데 더 호기심 많은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는 게 학교 공부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건 또 학교 공부의 한계가 또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쵸. 어떤 부분을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네. 학교 공부가 체질상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는 아이가 있고 맞아요. 그렇지 않다가 또 사회에 나오거나 대학에 와서 훨씬 더 이렇게 뛰어난 어떤 능력들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이제 진정한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 학교 공부랑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좀 의미가. 어렵죠. 근데 공부 잘하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근데? 뭐 학습 능력은 여러 가지의 영향이 있기는 한데 신체의 움직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체 움직임이요? 네, 희한하죠. 오. 사실 공부할 때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처음 듣는다. 네,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우리 뇌 자체의 자극뿐만 아니라 신체에서 생성하는 정보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포에서 분비되는 이 펩타이드라는 호르몬이 반응을 하는데요. 네. 이 물질은 이 우리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체를 움직여주면 우리 뇌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산소가 공급돼서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훨씬 더 많은 신경세포를 자라게 해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으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뭐랄까요, 뭐 어떤 게임을 해도 되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언어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네.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는 건 신체 건강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운동을 병행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어떤 그런 신체 활동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그 효과가 커지는데요. 연구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아동들 중에서도 좀 비만인 아동 170명 정도를 운동하지 않은 집단, 그 170명은 운동하지 않은 집단이겠죠. 네. 20분간 운동한 집단, 그리고 40분간 운동을 한 집단으로 나누어서 학습 성취도를 평가를 해봤어요. 네, 이들을 이렇게 단위로 나누어서 20분간 운동하고 40분간 운동하고 운동을 안 한 집단으로 나눈 거죠. 했더니 운동을 많이 한 집단일수록 성취도가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네. 또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수업 시간 전에 체육 시간을 좀 배치를 했대요. 그 학교에서.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학생들의 성적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체육 시간을 다 자율학습으로 돌리고 공부한다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네. 운동장에서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이는 그 신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와, 근데 진짜 우리 고3 때 생각하면 체육 시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없어졌어요. 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생각하니까 좀 코믹해요. 애들 움직이지를 않아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얘기할 때 내가 제일 많이 쪘을 때는 고3 때 몸무게를 주로 얘기하거든요. 네,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네, 고3 때보다 내가 지금 더 쪘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뭐 남학생은 모르겠대요. 여학생들은 자기 최고의 몸무게는 고3 때인 진짜 그거 경우가 많았는데 체질상으로도 맞고 그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여서 근육을 늘려주고 네. 신체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를 못하니 지방이 계속 축적되는 그쵸. 게 쌓였던 것 같고 야. 물론 문제집을 푸는 시간을 음. 벌어주느라고 체육 선생님이 그냥 자율학습 네. 감독해 주시고 다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아침 혹은 그 사이사이 시간에 움직여주는 것이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이 참 미흡하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들었거든요. 네. 특히나 여학생들. 스포츠 활동은 초등학교 때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태권도장을 좀 다니고 그걸로 그냥 끝나고 아니면 그냥 환경이 되면 수영을 좀 배우고 예, 그 정도에서 끝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는 체육 활동이 거의 그죠. 예, 없어지는 예. 그리고 체육 활동을 너무 하지 않다 보니 운동회나 혹은 체육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쳐요. 저도 그쵸, 그랬거든요. 그쵸. 맞아, 예, 맞아. 예. 공놀이를 하지 않다가 공놀이를 시키니 하니까. 공에 맞아서 제가 다치는 거죠. 어. 이 근육이 어떻게 되고 뭐 뼈가 어떻게 되고 네. 이런 환경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걸 그러네. 하지 않아서거든요. 그러네요. 체력장 외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체력장 준비 외에는. 아, 근데 신체 활동도 이 공부와 연관이 있다. 네. 지금은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몰라가지고 지금- 중고등학생들 어느 정도 신체 활동을 하는지 몰라서.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를 위해서라도 네. 하고 있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11살부터 한 13살 정도까지의 청소년을 분석한 연구를 한번 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기분이 또 좋아져서 학교 생활도 더 잘하고 문제 행동도 덜 일으킨다는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이면 깨워서 그냥 학원 보낼 게 아니라 아침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운동하거나 테니스 하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아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신체 활동도 중요하다 하셨는데 요거 외에도 왜 또 음식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겠죠?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잘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실 겁니다. 특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연구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천장이 높고 네. 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햇빛이 잘 드는 공간 그리고 한쪽이라도 벽면이 있는 자리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줘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 밖에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관심이 많은데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블루베리, 강황, 발효식품, 녹색 채소. 아이들이 크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패스트푸드 같은 거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좀 좋은 음식들에 신경을 써서 해주면 아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 학기에도 힘을 내시기를 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 네, 선생님 새 학기에 힘내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파이팅!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짙은 날 감싸
네,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오늘은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영화 한 편 보시면 아이들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공부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만한 영화거든요. 네. 예, 이거 보면 약간 좀 뭐랄까 공부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좀 올라간달까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예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2019년에 개봉했던 유해진과 윤계상 배우가 나오는 말모이라는 영화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말을 모았던 조선 어학회의 실화 기반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우리말 사용이 금지됐던 일제감정기를 그 배경으로 해서요. 총과 칼 대신에 말과 글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가 담긴 영화죠. 네. 공부에 자극이 좀 많이 됩니다. 오, 말모이 영화가. 글도 힘이 강하구나. 글을 지키는 것, 공부를 지키고 지식을 갖춘 민족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가 단순히 개인의 출세나 성공을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영화라서 저는 이 영화를 새학기가 시작될 이때 네. 보여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이들한테 행여나 엄마 공부를 왜 해야 해? 라고 했을 때 이 공동체를 위한 어떤 공부, 사회를 위한 공부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영화 한 편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잘 이해될 수 있잖아요. 함께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말모이 영화 오늘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새학기를 맞아서 선생님 화이팅이고요. 힘내겠습니다. 공부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보단 나이 드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거기에 공부가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좀 불편한 거였는데 네. 공부가 재밌고 하면 좋은 거구나를 이제 느끼는 것 같은데 항상 시간은 그러네요. 자,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알고 있잖아. 아무따 밴드의 노래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구성함 인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예요. 우린 내일 만나요.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을 때 숨이 차도 끝없이 달려가 내 품에 너를 안고 뜨거운 눈물 흘리고 날 바라보던 너의 눈길 그 빛이 희미해지기 전에 너의 두 손을 꼭 잡고서 저 하늘에 외쳐본다 사랑한다 너